지구의 생물학적 진화 역사에서 인간 조상은 한때 생물학적 진화의 게임 규칙을 바꾸어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꾸었고, 결국 지구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은 어떻게 이러한 진화적 기적을 창조했을까? 수십억 년 동안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진화는 자연이 정한 시스템 규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즉, 끊임없이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올림픽 정신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이 삼엽중 시대부터 인간이 지구를 지배할 때까지 자연이 항상 작동해온 방식입니다. 수십억 년의 진화를 거치면서 다양한 동물과 식물의 정체성과 지위가 완전히 정의되었습니다. 현대적 의미로 설명하자면 계급의 고착화입니다. 예를 들어 토끼는 어떻게 진화하든 늑대의 먹이가 된다. 더 강하고 빠른 토끼가 태어나더라도 늑대와 토끼 사이의 거대한 계급 격차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늑대도 진화하고 있고 수십억 년에 걸쳐 축적된 격차를 반격하기 위해 자연 진화에 의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연의 올림픽 경기에서 인간은 전형적인 중산층이며 식물과 곤충보다 더 강하다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귀족인 호랑이, 사자, 코끼리에 맞서 인간은 반격할 힘이 없습니다. 염소와 같은 동물을 상대하더라도 인간 한 사람이 그것을 이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소는 머리에 단단하고 날카로운 뿔이 있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연에서 고대 인간은 토끼와 비슷했습니다. 고대 인류가 다른 종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단지 일부 과일을 먹고 일부 곤충을 먹이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토끼는 땅에 굴을 파고 살아남고, 사람은 나무에 올라가서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남습니다. 코끼리나 하마 같은 큰 동물들은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고대인들이 때리도록 두었다 하더라도 다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코끼리나 하마가 인간을 발로 차면 인간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격차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자연의 정상적인 진화 리듬에 따라 인간은 육체적으로 계속 진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인의 후손이 타이슨만큼 강해지면 그는 한 번의 펀치로 원숭이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한 원숭이인은 생존 이점을 얻고 많은 수의 여성을 차지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부족 전체의 전투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아니면 원숭이 인간이 갑자기 천상갑처럼 비늘을 발달시키고 강력한 방어 능력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원숭이 인간이 갑자기 머리에 뿔이 생겨서 강력한 공격력을 얻고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한 뒤 방금 돌연변이 시킨 고품질 유전자를 천천히 퍼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품질 유전자가 부족 전체에 퍼지려면 수만 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상합니다. 그들은 신체를 진화시키지 않았고 방어력과 공격 능력도 진화시키지 않았지만 그들은 매일 지능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능은 인간 발달의 초기 단계에서는 별로 유용하지 않다. 그것은 단지 인간을 탈출할 때 더 똑똑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나 자연은 인간의 지능이 한계에 도달하면 자연이 구축한 생물학적 진화 체계에 허점이 생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화의 길에서 인간은 부정행위를 했고 시스템이 정한 게임 규칙을 따르지 않았으며 그들만의 진화 규칙을 만들기로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사람이 타이슨만큼 강하고 천상갑과 같은 방어용 비늘과 영양처럼 날카로운 뿔을 갖추도록 진화했다 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코끼리 앞에서는 취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러한 방향으로 진화하지 않았지만 대신 지구의 다른 종과는 완전히 다른 진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약 300만 년 전, 한 원숭이 인간이 마침내 자신의 지능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고 숨겨진 기술,
즉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원숭이 인간은 자신이 살던 숲에서 나무 막대기를 발견했고 날카로운 돌로 막대기 한쪽 끝을 날카롭게 만들어 매우 날카롭게 만들었고 이렇게 하여 인류 최초의 창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제네시스의 발명품으로 그 가치는 노벨상 1만 개에 맞먹는다. 나무창을 든 원숭이 인간은 즉시 강력한 장거리 공격 능력을 얻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을 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원숭이 인간이 새로운 도구를 발명하기만 하면 다른 원숭이들은 즉시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수만 년의 진화가 필요하지 않으며 1년 안에 부족 전체에 대중화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진화는 수만 배 가속화되어 인간은 지구상 먹이 사슬의 궁극적인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충분한 식량을 얻은 후 인간은 더 똑똑해지고 강해졌으며 더 많은 자손을 낳았습니다. 인구 기반이 증가함에 따라 현명한 사람들이 인간 사회에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졌고 현명한 사람의 모든 발명품은 전체 인간 부족의 전투 효율성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언론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원시 부족이 사냥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수백만 년 전 우리 인류 조상의 사냥 방식을 완벽하게 복원한 것입니다. 투창의 발명으로 인간은 마침내 숲의 보호에서 벗어나 공식적으로 사냥꾼이 되어 지구의 먹이 사슬의 꼭대기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나무 투창이 발명된 이후 인류는 지식 진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활과 화살의 발명과 청동 무기의 제조로 인해 지구의 다른 동물들은 더 이상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유일한 적은 그들 자신뿐이었습니다. 인간이 소총을 발명했습니다. 소총을 든 약한 인간은 즉시 강력한 공격력을 얻게 되어 지구의 다른 동물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인간은 갑옷과 나중에 탱크를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인간이라도 이 장비의 도움으로 뛰어난 방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상갑이 앞으로 100억 년 동안 진화한다고 해도 이렇게 강력한 방어력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또한 비행기를 발명했고 이를 통해 인간은 누구나 초음속으로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수리가 수십억 년 동안 진화하면서 얻은 비행 능력은 인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인간 진화의 역사가 처음부터 물리적 진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인체는 오랜 시간 동안 진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정적 진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0세가 넘으면 치아와 관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연이 원래 인간에게 정해놓은 수명은 40년뿐이기 때문에 인체의 유전자는 치아와 관절의 수명을 40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강력한 산업 및 의료 역량을 개발했고 그로 인해 인간의 기대 수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연 진화의 상태에 따르면 인간이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인체의 진화는 인간 지식의 진화를 따라잡기에는 너무 멀다. 따라서 사람들은 중년을 지나면서 다양한 건강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인류 전체에게 육체적인 진화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타이슨이나 오닐의 출현은 그와 그의 후손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며 이는 전체 인류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자의 출현은 인간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제어 가능한 핵융합 기술을 발명한다면 다른 모든 인류는 이 기술을 직접적, 수동적으로 소유하게 되고 이로써 인류의 전반적인 전투 효율성은 즉시 새로운 차원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사자와 코끼리는 강하고 용감하지만 수십억 년 동안 진화하더라도 인간의 현재 수준으로는 결코 진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정상적인 진화 경로를 따라 더 빠르고 키가 크고 강해질 뿐입니다. 단백질로 만들어진 신체가 아무리 진화하더라도 강철로 만든 도구에는 취약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단백질의 진화의 길을 따르지 않고
지식의 진화의 길을 따라가며 지구상의 생물학적 진화사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지구상의 다른 동물보다 강한 이유는 전적으로 인간이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숙달된 지식의 양은 다양한 인간 집단의 힘에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인간이 속한 사회 집단 내에서도 사람들이 보유한 지식의 양은 개인 간의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엄청난 차이, 사람 간의 엄청난 차이는 결국 지식 숙달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인간 진화의 역사는 전적으로 지식의 반격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지식 덕분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고 인간 문명을 발전시키고 오늘날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부이고 지식은 운명을 바꾼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에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더 많은 지식을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